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이제 여름이네요, 진짜. 그렇죠. 예, 예. 어제는 뭐 한 33도 막 이렇게 제가 봤었는데 너무 지금 6월 중순인데 벌써 33도면 어떡하지? 옛날에는 한 6월이 생각이. 우리 장마가 많았는데 네. 오히려 요즘은 무더위가 먼저 오는 것 같고 이제 학교는 그러니까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요즘 학생들 바쁠 때예요. 종강, 그래서 이제 학기말고사 기말고사. 준비하고 다음 주면 이제 학교는 끝난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우리 또 교수님의 옷도 가벼워졌고 이제 날씨도 확실하게 무더워졌는데 과연 시장은 어떤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항상 영어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영어 테스트 먼저 한번 좀 확인을 이제 해볼까요? 우리 지금 뭐 가장 오늘 화제인 네. 일론 머스크의 그 스톡 옵션 보상안과 관련돼서 네. 뭐 결론은 어느 정도 저희가 조금 걱정은 했지만 네네. 그래도 예상한 대로 주총에서 잘 통과가 됐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끝난 게 아니어서 이제 맞아요. 다시 법원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 여기 이제 화면을 보면 네. 이 우측 하단이 이분이 판사세요. 아. 근데 미국에 이 법원 풍경만 이렇게 그리는 그 화가가 있는데 이제 트럼프 최근에 법정에 쓰면서 그걸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그 재판이 워낙 화제니까 이제 그린 거고 네. 이분이 캐슬린 맥코믹이라는 분인데 그 제가 오늘 영어 이제 그 퀴즈를 갖고 온 게 네. 이분이 1월 달에 판결을 내리면서 The compensation plan was deeply flawed.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보상 계획이 네. 그 deeply flawed,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결함이 있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그분이 해서 판사분이. 원래 뭐 2018년에 주총에서 통과가 되고 다 결의가 됐던 게 이제 무효화가 되는 게 네.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되게 이 경영진한테 그 당근을 주는 거를 되게 중요시해서 그 compensation, incentivize 뭐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상충인데 네. 미국에서는 이제 경영진이 어떤 때는 또 너무 과도한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충분하고 적절한 그 보상을 주는 게 얼라이먼트를 만드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경쟁력이 있는 보상, compensation package, compensation plan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그 월가의 기사를 찾아보면 엄청 되게 자주 나옵니다. 네. 심각한 결함과 판사가 이야기하는 이 심각한 결함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 캐슬린 맥코믹의 그 당시 주장이었죠. 이제 이사회가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네.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통 우리가 요즘 이제 뭐 우리 그 법 개정 때문에 국내에서도 얘기가 되는 이제 주의의 의무. 네.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다 일반 주주 입장에서 다 챙겼어야 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었다. 이제 그런 주장을 여기 이제 맥코믹 판사분은 하셨고 네. 이번 주총은 그 이제 주주들이 6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주 뭐 일론 머스크가 충분히 그 정도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다시 이제 확인시켜 준. 하지만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네네. 그 앞으로 또 넘어야 될 산들이 꽤 있죠. 많습니다. 예. 네. 관련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 네. 이제 첫 번째는 뭐 미국 경기가 순항을 하고 뭐 그 우리 CPI도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약간 트렌드긴 하지만 중산층 이상과 그 밑에가 좀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게 이제 주시장의 주가에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건전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얼만큼 걱정을 해야 되나 시장에 결국 나중에 이제 충격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네.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된 그 보상안이 결국은 이제 통과가 돼서 원래는 이제 통과가 안 되고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크게 보면 지금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통과가 돼도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어요. 네. 결국 맥코믹 판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관건이고 주가가 이렇게
힘차게 못 올라간 게 아까 우리 박 팀장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테슬라의 그 제품 펀더멘털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네네. 조금 그런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힘차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엘리엇이 요즘 엄청 바빠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네가 그 공개 매수, 아까 공개 매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행동주의 활동을 하는 그러한 그 타겟 기업을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2주 전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지분을 2조 원 이상 취득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초에는 미국에서 저가용 항공 LCC로 가장 활발하고 한동안은 뭐 제일 존경을 받고 제일 좋은 항공사라고 보통 그 일컬어지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우리 뭐 국제선은 취향을 안 해서 우리랑은 이렇게 낯이 익진 않은데 네. 여기가 뭐 엄청나게 제일 가장 비행기주를 항공주를 사면 사우스웨스트 사는 게 제일 맞다고 옛날엔 그럴 정도로 좋은 회사였는데 좀 회사가 망가졌는데 네. 여기 지분을 11%를 취득을 해서 경영진과 이사회를 교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매주 지금 그 바쁘네요. 터트립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게 보면 미국 시장이 이런 행동주의나 M&A가 많이 일어나는 거 보면 장이 되게 활기가 있고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있다. 너무 뭐 버블 국면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주제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의 양극화 현상 지금 걱정해야 될 수준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네네네. 이제 조그만 이제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우리 그 뭐 CPI가 뭐 예상대로 좋게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전월 대비는 전혀 오르지가 않았는데 서비스와 재화로 왜냐하면 약간 다른 성격이고 움직임이 틀려요. 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코어 굿스라고 그러니까 근원 재화, 그 물가 상승률을 그러니까 트래킹을 하는데 여기 보면 실제 이번에 조금 감소했어요. 전년 네. 동기 대비. 그래서 20년 만에 감소율로 치면 처음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드디어 물가에서도 이 goods 보통 그 공산품이나 이런 재화들은 하락세를 보여서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사인인데 반면에 이 서비스 물가는 아직도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도 그 노동시장이 상당히 핫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이번에도 물가가 원하는 것만큼 많이 하락은 안 하는 스티키한 모습을 보이는 게 여전히 서비스 부문 쪽은 그 뭐 노동시장도 좀 빡빡하고 물가 상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빅테크 주가들.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그림인데 2020년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7대 그러니까 Magnificent 7, M7 대 나머지 S&P 500에서 7개를 제외한 493개 종목의 상대 주가예요.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100으로 치면 그 M7을 샀으면 250%가 넘는 초과 수익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100이 지수 기준으로 350까지 갔으니까 250% 아웃퍼폼 상승 초과 상승을 했다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 어제 자료를 정리하다가 빼먹었는데 네. 이제 애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시총 어떻게 1위도 보면 이제 찍었었죠. 애플이 야 이게 이제 좀 모멘텀이 없는가 아닌가 이제 다시 컴백을 했는데 네. 최근에 보면 5일 사이에 주가가 10% 오르고 한 달 사이에 16% 올라서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달러 지금 네. 다시 마소랑 이제 1위예요. 어젯밤에는. 박빙의 게임을 하는데 월요일 날 이 AI 관련된 어나운스먼트를 할 때 우리는 좀 감을 느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해외 언론에 이제 의존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X 트위터에 팔로우하는 사람 중에 안드레 카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AI의 가장 대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지금은 이제 그 테슬라에서 은퇴를 했지만 AI 총괄이었고 거의 AI의 뭐 한 실무 측면에 있어서는 톱3, 톱5를 뽑으라면 이 사람이 뭐 미국에서 그 정도에 있는데 이분이 그 자기 그 X에 글을 올렸어요. 애플 행사를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애플이 앞으로 되게 아주 좋은 시절을 맞을 것 같다. 아주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특히 그 애플이 전체적인 OS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AI를 통째로 얹어서 이거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대가가 이런 아주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되게 좋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시장에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보면 이번 주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걸. 근데 이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면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을 느끼지만 주가라는 거는 forward looking을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많이 올랐다고 많이 빠졌다고 덜 오르고 덜 하락하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M7의 펀더멘털이 좋고 점점점 특히 AI 세상에서도 더 그 독점력 그 시장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버블이라고 이렇게 섣불리 평가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여서 시장은 상당히 계속 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양극화 국면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거를 걱정할 만한 수준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양극화는 비단 미국 문제뿐만은 아니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는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러니까 우리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자본시장에서 버는 돈이 실제 그 임금 소득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게 심화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미국도 계속 경기 양극화를 걱정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크루즈선을 타는 거가 익숙하지 않고 뭐 국내에도 크루즈선이 특별히 이렇게 큰 게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조금 은퇴를 하거나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보통 얘기할 때 크루즈 타러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그 기사하고 이제 거기 그 사진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크루즈선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상장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카니발. 그래서 이제 이쪽들의 주가가 좋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얘기를 조금 한번 풀어가 보면 네. 그 이제 미국에서 보면 그 이 중산층 이상들은 최근에 보면 소득도 상당히 꾸준히 증가하고 자산 들고 있는 게 집이든 주식이든 이제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중산층 이상은 좀 더 feel good factor를 느끼는데 중산층 이하의 일반 서민들은 되게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주가로 나타나는 게 이제 크루즈 선사들 주가가 되게 지금 좋은데 반면에 이제 푸드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생필품에서 사는 푸드 회사들은 최근에 뭐 가격을 많이 올린 탓도 있지만 여기서 추가를 가격 상승이 되게 어렵고 그런 시도를 하면 고객들이 그 월마트 같은데 PB 브랜드로 스위치해 간다. 그래서 이제 월마트도 우리 1분기 실적을 볼 때 보면 물량으로 고객들의 그 구매 빈도는 증가하지만 제품 가격을 올리는 데에서는 극히 힘들다. 그래서 실제 average selling price가 그때 전혀 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크루즈 선사들이 몇 개가 상장이 돼 있는데 로얄 카리비안 크루즈라는 게 이제 세계 2위의 크루즈 선사고 저렇게 많이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비즈니스가 되게 물론 이제 코로나 때 되게 어려웠죠. 맞아요. 그냥 배를 우리가 못 안 탔으니까. 탔으니까. 네. 근데 당연히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된 2023년 작년에 또 주가가 많이 오르고 네. 지난 1년 사이에도 주가가 무려 73%. 그래서 시가총액이 410억 달러니까 거의 한 60조 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산층들이 좀 가장 소비를 할 때 나타나는 게 크루즈를 타러 가는 게 이제 미국은 되게 많아서 이제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반면에 푸드 회사나 이런 데는 이제 어렵다. 근데 이제 미국의 중산층이 소비를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GDP의 70%가 지금 소비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 이제 네. 많이 쓰면 경기는 계속 이끌어 갈 수 있는데 네. 중산층이 소비가 좀 여유가 계속 있는 거가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되게 뭐 집이 한 채 정도는 있는데 3%대의 모기지 금리를 대출을 받아서 지금 럭인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 이사를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안 나오니까 집값이 공급이 또 부족해서 이제 최근에 주택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그 후유증도 있지만 일단 이분들 개인들 입장에서는 시장 금리가 올라갔어도 나한테 직접 타격을 주지는 않는 나는 럭인이 돼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뭐 잘 알고
약간 부러운 게 이제 미국은 개인들이 401k를 통해서 강제 저축을 많이 하고 그냥 추가로 여유가 있으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미국 시장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니까 내가 들고 있는 보유 종목의 포트폴리오 NAV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되게. 그리고 뭐 신용카드 금리나 오토론 파이낸싱 같은 거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뭐 8%가 넘어도 이런 분들은 뭐 연체를 할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고금리의 타격을 또 여기서도 입지도 않고 네. 반면에 또 여유 자금이 있는 건 은행에 넣어두고 아니면 CD나 국채 같은 걸 또 사는 경우도 있어서 고이자 수익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부의 효과가 이제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 스큐리티도 있고 임금도 꽤 올라가고 그다음에 네. 보너스도 최근에 지급이 잘 되고 기업들이 이익이 좋으니까 네. 그리고 이런 재산이 증식이 되면서 이 소비가 강한 것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관련된 토픽 중에서는 네. 그 미국의 개인 소비 증가율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 기준으로 보면 여기 이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파란 선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한 2%에서 3% 정도의 그 실질 증가율을 꾸준히 보이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서비스 부분의 소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화에 대한 소비는 아까 그 가격 상승은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직까지는 아이가 미국 소비가 그렇게 그 불안한 모습을 안 보이는데 하여간 양극화가 되는 모습은 우리가 약간 되게 꼼꼼히 모니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현재 이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양극화가 과연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크루즈 같은 좋은 산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이제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일론 마스크의 급여 그 보상 패키지의 시나리오. 일단 한 가지는 이제 해결이 된 거고요. 저치 관문은 통과를 했습니다. 예, 통과를 했고요. 예, 예. 이제 나머지의 이제 관문이 어떻게 뭐가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 세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이게 앞으로의 그럼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이번 이제 주총이 통과가 네네. 됐으니까 이제 이사회가 다시 개최가 돼서 네. 이 통과된 내용을 갖고 법원한테 이제 서류를 아마 제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네. 그 법률적인 서류를 그 재판부에 이제 제출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캐슬린 맥코믹이라는 이제 그 배석 판사가. 판사와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가 네. 그걸 갖고 다시 검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끝에 설명을 드리고 이게 네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이해관계 상충. 미국은 이제 그 급여를 많이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이제 그런 비난을 받지만 미국은 보상이 나의 능력이다. 그리고 실제 그 S&P 500 기업을 보면 CEO의 평균 보상이 1,600만 달러, 그러니까 1년에 한 4, 50억 정도 되죠. 그리고 코로나가 있는 기간에도 계속 그 CEO 급여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과도한 급여에 대한 경계심도 있고 실제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 6년치 그 상여금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었던 것도 이제 그런 거의 소송인데 또한 반면에 능력이 있는 CEO는 충분히 보상을 해줘서 이탈을 안 하고 열심히 회사에 전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그게 되게 항상 논란이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에 대한 이제 판단에 그쵸. 그런 논란은 있죠. 그래서 실제 확실한 것은 이제 제가 어제 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렸는데 네. 이 6년 동안 일론 마스크는 테슬라에서 아무런 보상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냥 빵원이었죠, 빵원. 빵원, 뭐 기본급도 안 받고 상여금도 안 미국은 받고. 막 집도 팔고 막 뭐 아무것도 갖지 않는 무소유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려고. 거여서 네. 이게 약간 재미있는 케이스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 케이스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주총이 아마 그 뭐 진행 여전히 되고 있거나 이제 끝났을 텐데 네. 왜냐면 목요일 그 미국 기준으로
4시 반. 동부 시간 기준으로 이제 4시 반에 이제 네. 시작을 하는 거여서 미국은 이제 주총이 열리기 전에 그 이렇게 안건들을 공개를 하고 뭐 그건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회사가 제안하는 그 아젠다 아이템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1, 2, 3, 4, 5가 회사가 제안하는 안건들이고 항상 이제 우리는 최근에 보면 이제 행동주의가 주주 제안을 하면 이거 뭐 큰일 난 것 같은데 미국은 주주 제안이 항상 몇십 개, 몇백 빈번하게.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회사가 판단을 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M7 종목들도 주총을 하면 주주 제안들이 한 5개에서 10개가 올라와요. 대부분 ESG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회사가 이제 올린 안건은 5개.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이 제안한 건 되게 ESG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12개인가? 그러니까 이제 꽤 주주 많네요. 제안들이 한 7, 8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이제 화제가 되는 일론 마스크의 그 성과급 보상 그 안과 관련된 그런 그거를 이제 비준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승인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이제 4번째 안건이고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사회는 지지하는 yes, 그러니까 vote for yes를 이제 던지라 그러고 이제 3번째 안건이 이제 그 법률적인 범사를 델라웨어에서 이제 텍사스로 옮기는 이번 이제 이런 그 법률 판결 소송이 때문에. 이제 그 계기가 돼서 우리는 골치 아픈 델라웨어가 네. 아니고 훨씬 기업 친화적인 그 텍사스로 그 법률 그 등기하는 이제 헤드쿼터도 옮기겠다. 이제 옮기겠다. 그런 거였죠, 되게. 요것도 이제 통과가 된 걸로 둘 다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해졌죠? 몇 프로가 지금 찬성 반대는 아직 자세하게는 집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과가 됐다는 게 뭐 언론에는 다 이제 나오는데 정확한 퍼센티지는 조금 몇 시간이 걸리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간 확실한 것은 그 보통 이제 이 주총을 하면 한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되는 아주 상세한 보고서를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을 주주들하고 일반한테 공개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성과급 보상 패키지 안건과 그 본사를 옮기는 안건으로 뭐 한 서류가 뭐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왜냐면 이제 변호사들이 다 작성을 한 네. 거니까. 이제 거기서 그 2023년 컴펜세이션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박스를 친 거 보면 여기 영어로 나오죠. However, he has never accepted his salary. 그러니까 전혀 기본급 포함해서 보상을 받지를 못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거버넌스에서 임원 보상이 되게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CEO나 임원들 아니면 뭐 일반 그 전문직들도 보상이라는 건 크게 보면 기본급 우리가 한 달에 매달 그 통장에 들어오는 기본급 그다음에 그 1년에 그러니까 이 테크 회사들은 한동안은 6개월마다 평가를 했었어요. 왜냐면 페이스가 빠르니까. 근데 네. 요즘은 이제 큰 데들은 1년마다 평가를 하고 대부분 기업들은 1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월가도 그렇고. 그러면 연말 평가를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보너스를 주는데 현금으로 조금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위에 사람들은 주식, 그러니까 이제 RSU, 실물 주식과 거의 똑같은 RSU를 주거나 CEO 레벨들은 이제 스톡 옵션을 주는데 스톡 옵션은 이제 독특한 경우, 아주 높은 경우만 줍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같은 데는 CEO가 1,600만 불을 1년에 평균 받으면 네. 그 중에서 현금으로 받는 게 한 10%, 160만 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금 기본급이 160만 불, 그 다음에 현금 보너스를 이제 받는 게 한 2, 300만 불 되고 나머지는 주식 보상, 그러니까 한 7, 80%가 주식 보상이어서 결국 그것의 가장 목표는 최고 경영자를 회사와 주주와를 얼라이먼트를 시켜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경영 성과가 이루어지면 주가가 상승을 해서 그게 네. 나의 보상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테슬라는 좀 독특한 게 여기도 뭐 엄청나게 종업원이 10만 명이 넘는 큰 회사인데 약간 헝그리한 컬처를 유지하려고 신입한테도 스톡 옵션을 줘요. 근데 그게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한 중간 매니저 정도 되면 팀장급 되면 보상의 한 7, 80%가 주식으로 주는데 거의 다 RSU인데 네. 그 테슬라는 스톡 옵션이나 RS 중에 골라라. 그러니까 되게 리스크 테이킹 하는 그런 그 문화를 만들려고 되게 네. 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일론 마스크의 이제 의도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큰 기업이라고 안주하지 말고 최근 국내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데 그런 지적이 많잖아요. 좀 헝그리가 부족하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이제
그 스타트업의 마음을 갖고 계속 네, 일을 여전히. 해라.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죠,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이런 조금 질적인 부분까지 알면 이게 되게 재미있고 그 기업의 이제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이게 60조 원이니 80조 원이니 주가에 따라서 이제 그 밸류가 다르죠. 패키지 밸류가 뭐 바뀌지만 한 60, 70조 원이라고 우리가 치면 너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2018년에 그 실제 테슬라가 적자가 나고 현금이 바닥이 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델 3가 양상되기 전이어서 그 일론 마스크가 야전 침대를 그 공장에 깔고 일을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야 이제 이 그 보상안을 발표했을 때 이게 뭐 달성이 불가능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뭐가 본인이 의미가 있을까? 저 목표를 달성하면 그걸 받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6년 동안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네. 아무것도 보상을 안 받고 내가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그쵸. 내가 스톡 옵션을 이만큼 받겠다. 그런데 저는 네. 그때 이제 발표된 게 첫 번째 시총 목표, 매출 목표, 현금 흐름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네. 셋 다 보면 저도 30년 이상 뭐 수천 개 기업을 봐왔지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의 뭐 모든 전문가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게 되겠어? 머스크 무슨 생각이지 했는데 결국에는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한 60조 원쯤 됐는데 네. 그 시총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60조 원의 몇 배였더라? 이게 한 15배인가를 달성을 해야 네네. 되고요. 매출액도 그 당시에 2017년 목표보다는 15배. 네. 에비타 현금 흐름으로는 21배를 초과 달성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100이었으면 2100을 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생존 자체가 그 어려운 그 불확실했는데 이런 목표를 세우고 본인은 약간 감이 있었을지 몰라요. 약간 자신감이. 하지만 이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약간 금액이 좀 과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을 했고 무에서유를 창조를 했기 때문에 네. 확실한 보상을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게 달성이 안 됐으면 본인은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었으니까 이제 뭐 저희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반대로 내가 만약에 저렇게 이제 열심히 헝그리하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하면 저도 섭섭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과거 6년 전에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제시했을 때 와 그때 대단하다 저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와 그래도 이제 테슬라에 대한 지지를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일론 머스크 화이팅 돈 안 받는다고 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다들 까먹은 거죠. 그때 그 목표가 그렇죠. 달성 가능했던 그 수준이었나 아니었나를 아예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받는 돈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돈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과거를 돌아가서 네. 이 10년 계획, 마일스톤 같은 걸 보면 참 비범한 경영자라는 걸 우리가 다시 알 수는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긴 하지만.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오늘 이 주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원고 측은 우리가 지금 이제 좋은 분위기를 잡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구를 한 게 그 52억 달러의 그 보상을 요구를 했어요. 7조 원. 그래서 이게 그 뭐 SK 사태도 우리가 1조 3천억 원의 재판이라고 그러지만 네. 변호사라는 건 이제 착수금을 받고 수임으로 성공 보수를 받는데 원고 측 변호사가 이제 요구를 한 게 테슬라 주식 2,900만 주에 상당하는 보상. 그러니까 이제 금액으로는 7조 원. 그래서 이거를 주식으로 받으면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 원고 측 그 뭐 주식은 몇십 조 안 들고 있었죠. 그 사람이 3대 주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세상이라고 미국이 하지만 이런 그 좀 아이러니가 있어서 이제 테슬라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가 1,360만 불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1,360만 왜냐하면 불. 이제 변호사를 그 지면 회사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데 참 이것도 대단합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것도 재미있는 숫자고. 네, 사실 이전에 지금 이제 종료가 됐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머스크를 지지를 많이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내에서도 그 증권사 따라 틀리지만 미리 그 자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준 증권사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투표를 한 그 국내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인 투자가들은 많이 찬성을 하신 것 같고 그 이제 재미있는 게 그 여기서
일론 마스크가 여전히 지금 이제 지분율이 13% 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 자기 동생 킴벌 마스크가 참여하고 주식을 좀 꽤 들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의결권 행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미국에서 이제 거버넌스 순위를 매기면 그 테슬라가 뭐 거의 제일 대기업 중에는 안 좋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최소한 나와 관련된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네. 이해관계 당사자인 나의 동생은 투표를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은 되게 대기업들이 다 하죠. 있을 때 내가 투표를 해서 나의 중심으로 일반 주주 이익은 침해를 하면서 네. 아니면 내가 컨트롤하는 그 지주회사. 그러니까 이게 거버넌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여간 그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한 인식이 내가 이해관계 당사자면 나는 빠지고 나머지 주주들이 객관적으로 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나는 존중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도 이번에 우리가 테슬라한테도 이제 배워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제 이미 뭐 기 반대표 거기 어디죠? 국부펀드, 누르웨이 국부펀드 중에서도 놀지스라고 예, 뭐 막 세계에서 반대하고 최고의 그랬죠. 국부펀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건 맞는데 일론 마스크한테 금액 자체가 너무 과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수가 뭐 3억 주가 추가로 발행이 되는 거니까 이제 희석화가 되고 키맨 리스크를 우리는 계속 지적을 한다. 그래서 이제 네. 놀지스 같은 데는 그 자기가 지분 여기 한 1% 정도 들고 있는데 계속 회사랑 인게이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개선하게끔 이제 요구를 하고. 근데 반면에 한동안은 그 테슬라 지분을 8%까지 들고 있었던 그러니까 스코티시 모게이지 펀드 베일리 기퍼드라고 네. 하죠. 그래서 여기가 거기가 이제 주식을 좀 팔긴 했어도 여기는 또 우리는 찬성을 한다. 왜냐하면 이미 2018년에 우리가 약속을 한 거고 그 약간 뭐 절차상의 결함이 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다 그때 이렇게 하기로 정한 것은 원칙은 지키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개인 투자가들은 대부분 찬성을 한 것 같고 개인 투자가들이 30% 기관이 나머지 70%인데 기관들도 찬성을 한 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간 뭐 오늘이나 내일쯤 되면 이제 몇 프로 주주들이 찬성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시나리오. 결국 그 yes 여기 이제 보면 이제 no와 yes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이것은 이제 주총의 결과에 따라서 no라는 것은 이제 주총에서 과반수가 통과가 안 돼서 네. 어차피 그러면 이제 주총에서 들인 노력은 효과가 없는 거고 yes라는 것은 이제 주총에서 통과를 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오늘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지가 재판부가 이 주총 결과를 인정을 해서 뭐 주주들이 원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1월에 판결한 게 조금 미비해서면 이 주총의 결과를 내가 존중을 하겠다. 그렇게도 그렇게 해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이 주총 결과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주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재판부로서 이미 그렇게 판결을 네. 했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주주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으면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재판부가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열지를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를 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사회 의장 이사회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주들 원래 그 소송을 제기한 네. 주주들하고 변호사들 와서 토론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세 번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재판부도 지금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쵸. 자기들은 처음에 뭐 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주주들은 또 반대 의견을 내니까 네. 이게 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주주 민주주의에 반하는 재판부의 판결이다. 이제 그런 거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맥코믹이라는 여성분이 좀 센 것 같아요. 세지만 아무래도 세 번째 경우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자료도 없고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그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공청회를 여는데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계속 그 화제가 될 것 같고 일론 마스크도 스톡 옵션을 그러니까 베스팅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확보했지만 내가 엑서사이즈 행사는 못 하고 뭐 아직 그런 권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이긴 게 아직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네. 부디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은
머스크가 마음 상해서 AI든 뭐 로봇이든 우주든 밖에 나가서 하는 거를 원치 않잖아요. 다 테슬라 안에서 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사자살자 뭐 신규 법인도 하나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누구나 좋은 재판부도 면이 좀 살고 머스크도 그리고 회사도 우리 주주분들도 그렇죠. 다 좋은 그런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이 엘리엇 얘기를 매주 하는 것 같아요. 엘리엇이 요새 일을 많이 하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국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하여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항공사 한 10년 전만 해도 뭐 독보적으로 야 최고의 항공사라고 불리던 사우스웨스트. 미국에서 이제 국내선만 LCC를 운영하고 되게 브랜드 가치도 높고 수익성도 최고고 뭐 이제 그랬는데 월요일 날 전격적으로 우리가 여기 지분 11% 취득을 하고 경영진 교체를 요구한다. 지금 회사의 전략이나 모든 게 다 너무 엉망이다. 그래갖고 주가가 한 7, 8%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화제이고 여기가 뭐 지금 엘리엇이라는 데가 여기 이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폴 싱어라는 사람이 이제 창업을 했고 엘리엇 펀드가 이제 한 650억 달러쯤 돼요. 한 8, 90조 원쯤 되는데 레버리지를 하니까 뭐 한 150조 원에서 200조 원 정도 움직인다고 보는 거고 네. 여기 이제 창업자 유대인입니다. 뭐 행동주의자는 다 유대인이고 그래서 거의 실패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한 40년 이상 그 롱텀 수익 그 펀드 수익률을 보면 수수료 제하고 연 13%니까 수수료를 제하기 전에는 연 20%쯤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로스가 난 연도가 2회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의 시장과 무관한 알파를 만들고 이제 폴 싱어는 하버드 법대를 나오는 네. 엄청난 법률 지식을 가진. 그러니까 한 번 물면 놓지를 않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평판을 가진 데고 그 행동주의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행동주의자의 타겟이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타겟이 되는 조건. 첫 번째는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여야 됩니다. 펀디멘털이 좋은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하나 이제 바꿔야지 좀 괜찮아.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쟁력이 네. 있거나 아니면 독과점적인 비즈니스를 하거나 하여간 엄청나게 기본기는 되게 있는 회사인데 네. 거버넌스나 무슨 전략이 잘못이 돼서 이제 망가져서 주가가 많이 하락된. 그래서 이제 여기 주가를 놓고 보면 여기 이제 세 개 미국의 항공사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 델타는 또 그 카라이칸이 좀 네. 지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2명을 연초에 넣었고 그다음에 여기 파란 선이 2022년 그러니까 지난 한 2년 반 동안의 상대 주가인데 주가가 많이 언더퍼폼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우스웨스트가 델타나 유나이티드 에어랑. 그러니까 델타는 코리안 에어 대한항공하고 코드 쉐어링을 하니까 우리가 자주 타는데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그 항공사 주가들이 코로나 때 어려웠다가 다 회복이 됐는데 델타는 5년 동안 주가가 44% 빠졌어요. 그래서 그 행동주의자가 원하는 조건을 갖췄죠. 과거에 엄청나게 잘했던 항공사고 실력은 있고 고객들도 그 브랜드를 믿는데 지금 경영진이 전략을 잘못 수행해서 주가가 폭락보다는 하여간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행동주의가 이 두 가지 조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타겟이 항상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주가가 뭐 좀 반등을 했어요. 하여간 이번 주에 한 10% 이상 반등을 해서 어제 기준으로는 주가가 28달러인데 엘리엇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그 쇄신을 하면 그 주가가 12개월 이내에 49달러가 갈 수 있다. 이제 쇄신이라는 것은 경영진 CEO를 전면 교체하고 무능하다고 보고 CEO를 교체하려면 먼저 이사회를 교체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사회가 그 경영진을 선임을 하니까 그래서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네. 이렇게 나쁜 그 왜냐하면 적자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소뱅 같은 데는 인게이지먼트를 해서 대화를 할 것 같은데 여기 사우스웨스트는 전격적인 이사회 교체 그러니까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고 좀 세게 강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하면 좀 센 과외 선생님이 들어가서 이렇게 또 이제 그 회초리도 좀 들고. 네, 수업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사회가 주주랑 경영진의 가운데에 있죠. 그러니까 네. 주주가 이사회를 선임을 한 거고 미국은 엄격하게 보통 뭐 지배주주가 있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모든 미국의 상장사들은 이사회가 정권을 갖고 CEO를 선임
평가, 보상하고 그다음에 해고를 하기 때문에 CEO를 교체를 하려면 이사회를 먼저 교체를 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어떤 애널리스트는 사우스웨스트가 브랜드 가치나 그런 그 여기 또 기종들이 되게 좋은 비행기들을 새 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현금도 지금 한 110억 달러. 시가총액의 한 반 정도가 순현금이에요. 그래서 재무 상태도 건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주의자의 타겟이 된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다. 그래서 하여간 델타도 지금 카라이칸이 연초에 사회이사 2명을 선임을 했고 이번에 아마 사우스웨스트도 엘리엇이 이사회 전면 교체인지 부분 교체인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는 세게 지금 행동주의자의 제안이 들어가서 결국 이제 뭐 좋은 훌륭한 경영진이 들어오면 교체가 되면 기업 가치가 다시 좋아질 거예요. 전략을 새로 짜서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네. 그런 얼라이먼트를 만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사실 행동주의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회사로 꼽히는 이제 엘리엇이 여러 가지 회사에 최근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저희 왔어요. 여러분들을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도 소개해드렸는데 이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이슈도 좀 함께 팔로우 해보시면은 과연 그 뭐 단기간의 변화는 만들어질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회사 내용이 달라지는지 그에 따라서 주가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